안녕하세요. 무엇을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24회입니다. 이렇게 하여 중이는 정나라에서 무려 12년을 머무른 후 떠났다. 중이의 나이 55세였다. 중이 일행이 제나라로 향하던 도중 오록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일행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길가의 농부에게 밥을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농부는 질그렇게 흙을 가득 담아 주었다. 이에 중이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지를 하자 옆에 있던 조체가 말했다. 흙을 받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영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맙게 받으십시오. 이었고 그들은 제나라에 도착이 됐다. 제나라 왕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 왕실의 공주를 중에게 시집보냈다. 또한 말을 80마리나 주었다. 그런데 제나라에서도 그 이듬해 황공이 짓고 여기와 수조의 땅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매우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나라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고 계속 다른 나라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다. 중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5년간은 편안하게 보냈다. 그는 제나라에서 말해드린 부인을 끔찍이 사랑하여 이제 제나라를 떠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체와 호원이 뽕나무아래서 몰래 제나라를 떠날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잎을 따던 부인의 몸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부인에게 일러바쳤다. 하지만 부인은 고자질한 몸종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중에게 빨리 제나라를 떠나라고 원했다. 그러나 중이는 나는 이곳에 뼈를 묻을 자칭이요. 평생을 탈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겠소? 하며 안 가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금 권유했다. 당신은 지금 망명객이 되어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내시지만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백성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하찮은 여자에게 빠져 편하게만 사시려 하다니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언제 공을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중이가 그래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그녀는 조체등과 짜고 중이를 잔뜩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술에 태워 떠나겠다. 중이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제나라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다. 중이가 노발대화를 하며 호운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 나를 죽이고 덫을 이룰 수 있으면 어서 죽이시오. 이에 중이가 소리쳤다. 내 실패한다면 숙부의 살을 뜯어먹겠소. 그러자 호운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의 고기는 비린내가 날 테니 먹을 수가 없을 것이오. 중일행은 조나라에 도착이 되었다. 그러나 조나라 왕은 그들을 냉대하실 뿐 아니라 중이의 늑골을 보고 싶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부인 화보기가 왕에게 강구한 말로 아뢰며 나섰다. 중이 공자로 말할 것 같으면 매우 뛰어난 인물이며 더구나 같은 성씨가 아니십니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우리에게 몸을 맡겼는데 냉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회복이는 몰래 중일행에게 음식을 보내면서 그릇 속에 옥벽을 감춰넣었다. 하지만 중이는 음식은 받았으나 옥벽은 되돌려 주었다. 그 뒤 중이는 또다시 송나라로 가게 됐다. 송량지인 송나라 양국은 제나라 황공이 죽은 후 혼란에 빠진 제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나라 왕을 즉위시키는 등 그 역할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양공은 천하의 패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었으며 우선 남쪽의 야만족인 초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양공 8년에 초나라의 속국인 정나라를 공격했다. 이때 양공의 이복생인 공자모기가 반대하고 나섰다. 소국은 소국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소국이 만용을 부려 패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양공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정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과연 초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정나라를 고하로 돌려왔다. 이에 모기는 또다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간청했다. 강력한 초나라의 군대에 우리가 당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거두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양국은 또 의견 또한 묵살하였다. 초나라 군대는 인의를 모르는 야만적인 군대요. 그러나 우리 군대는 인의의 군대니 어찌 이기지 못하리요. 그러고는 큰 깃발에 인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게 하였다. 드디어 양쪽의 군사들이 홍수의 강가에서 맞닥뜨렸다. 초나라 군대가 홍수에 도착하여 강을 채 건너지고 있지 못했을 때 모기는 초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 지금의말로 우리가 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서 공격명령을 내리십시오. 라고 개최를 했다. 하지만 양궁은 듣지 않았다. 인이라는 저 깃발이 보이지 않소. 인의 군대는 어디까지나 인이로서 싸워야 하는 것이오. 라고는 공격을 계속 해주었다. 이었고 초나라 백성들이 강을 모두 건너 아직 진영을 채진하지 않을 때 모기는 지금이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양궁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다. 전쟁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 법이요. 적군이 진영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 싸워야 하오. 한참 후 초나라가 진영을 완전히 정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양궁은 공격 명령을 냈다.
이때도 양구은 정군에게 부상당한 저기병사는 손대지 말아야 하며 머리가 이끗이끗한 적병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양구은 제일 앞에 서서 긴 칼을 잡고 독질하며 싸웠다. 그러나 송나라는 이진대에서 대파했고 양궁 자신도 다리에 화살을 맞아 큰 부상을 당했다. 여기저기에서 양궁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양궁은 잘못을 신하지 않다. 군자는 다른 사람이 얼음에 취했을 때 그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아직 진영을 갖추지 않을 때 북을 치고 공격해서는 아니 되오. 이에 모기가 반박하 했다. 전쟁이란 승리로서 대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도의만을 고수한 채 변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대한 말씀대로 한다면 아예 나무의 노비가 되면 그만인 것이지 또 구태여 그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2년 후 여름에 양궁은 이 사업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렇다 송나라 양궁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게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 송나라 사마 공손고는 전부터 호응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는 호일에게 넌지시 기띔해 주었다. 온 나라는 소국인데다 지금 나라 사정이 좋지 않네. 그러니 다른 큰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네. 그렇게 하여 일행은 송나라를 떠나 정나라로 가게 됐다. 하지만 정나라의 왕은 그들을 번축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부 숙첨이 왕에게 가르나했다. 중인은 매우 총명하며 그의 부하들도 모두 한 나라의 재산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같은 종처로서 예우를 같이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왕이 귀찮은 듯 분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각국의 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온데 어찌 일일이 대접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숙청이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죽여 없애십시오. 저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말도 뭉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일행은 또다시 정나라를 떠나 초나라 왔다. 그런데 초나라에서는 상황이 왕과 똑같은 예우를 갖추며 중일을 맞아주었다. 중일은 분에 넘치는 대우라고 생각하여 사양하려고 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치가 말했다. 받으십시오. 나라를 떠난 지 12여 년 됐지만 대부분 냉대만 받아왔습니다. 이제 초나라는 대우되면서도 공자를 극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차용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중인은 초나라의 극진한 대우를 차용하지 않고 받았다. 성왕은 중개의 태도가 너무 겸손하여 일부러 농담을 던졌다. 앞으로 황구하시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겠소? 새집들, 모피, 상아, 구슬과 비단 등 온갖 진귀한 보물은 대왕께 많을 것이니 무엇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한 가지는 선물로 받고 싶은데요. 그러자 중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정거러 하시면 이렇게 하지요. 만약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야 될 때 제가 삼사를 부탁하여 이연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에 성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장군 자욱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성왕에게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그자에게 지나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르고 무례한 행동을 스스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자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성왕이 자욱을 질체가 있다. 그 말은 도리에 맞춰서 그는 오랫동안 망명생을 하면서 무척 고생을 했으며 그 부하들은 모두 한나라의 재산감이요. 죽인다는 것은 절대 안 될 말이요. 지금 공자에 비해서 그밖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소. 중이가 초나라에서 몇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진나라 태자 의가 진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탈출한 사건이 났다. 진나라는 그 사건에 크게 분노했으며 중이가 초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청했다. 그러자 초나라 송왕이 중에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초나라는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매우 사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바로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그 왕이 현명하고 그래서 진나라로 가시는 게 매우 좋을 듯하고 결국 중에는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19년의 망명생활 끝에 예술이 넘어 왕이 오르다. 중이가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목공은 종세 여자 5명을 중에게 시집보내며 환대했다. 하지만 그 여자 중에는 진나라를 탈출한 자기 조카인 의 아내까지 있었으므로 중이는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자 진나라 대신 제자가 말했다. 아니, 의 국가를 토벌하겠다는 분께서 그의 아내를 맞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구애되시다니 된 일이십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우리나라와 인적관계를 맺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소한 예의에 사로잡혀 큰 뜻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결국 중인은 공주들을 받아들였고 목공도 허기파여 잔치를 벌였다. 조체는 심효시를 낭송하였다. 목공이 웃으며 말했다.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소. 그의 9월 중이의 조국 진나라에서는 해공 즉 중이의 동생 이후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데리려는데 그가 회공했다. 이때 진나라의 대부 난지와 극곡이 중인을 만나러 몰려왔다. 그들은 중이에게 하룻밤이 기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귀국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침내 중인은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목공은 군대를 빌려주어 중이의 귀국을 두었다. 그러나 해공의 여신이나 여성, 거계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이를 옹립하려 하지 않았다. 중이가 기국계로 오르자 회공이 이에 대항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중이에게 기울어진 뒤였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 없었다. 이로써 중이는 망명한 지 19년 만에 귀국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60이 세였다.
진나라의 대부분 백성이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문공 원년범 진나라가 중위를 황하까지 방송하였다. 호원이 말하였다. 제가 군왕을 따라 천하를 주유한 지 이미 오래되어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하고 있지만 하물며 군왕께서는 어떠하시겠사옵니까? 바라본데 저를 여기서 헤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중위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귀국한 뒤 그대와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백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하옵소서. 그러고는 구슬을 황하 속으로 던지고 호응과 맹세했다. 이때 계자추가 뒤에서 따르고 있다가 비에서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하늘이 공자께 이 일을 열어주셨는데 호원이 자신이 공이라 생각하고 주군께 그 대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관직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자추는 자신을 숨기고 황하를 듣는다. 진나라 백성들이 영호를 부여하자 진나라는 여러 군대를 주둔시켰다. 2월 신축일 호원과 진및 진나라의 대부들이 순에서 해명을 하였다. 이민들의 주기가 진나라의 군령으로 갖고 병오일에 고국으로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정밀의 무국에 도착하여 저기하여 진나라의 군주가 됐다. 이 사람이 곧 문공이다. 대신들은 모두 고국으로 갔다. 화공은 고량으로 도착하였는데 무신일에 사람을 보내어 화공을 추사하였다. 화공의 대신 이 여성과 극에는 본래 문공에게 기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공이 즉위하자 피선들과 두려워 보들과 함께 궁을 불사르고 문공을 취할 계획을 세웠다. 문공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옛날에 문공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황간 이제가 그들의 음모를 알아내 이것을 문공이 알리고 과거의 죄를 갚으려고 문공을 알아나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문공은 그를 적견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를 질책하기를 호흡에서는 과인의 웃음을 배웠다. 그 과인이 정나라의 왕과 사냥 갔을 때는 해공을 위하여 과인을 추적하고 과인을 죽이고 하였다. 너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제가 말했다. 저는 공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히 두 마음으로 주군을 섬기거나 주인을 배반할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주군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이미 황후하여 군주가 되셨지만 왜 지금도 포옥과 정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중은 화를 좋아하여 제관 황공의 대우를 맞췄으나 제왕군은 관중에게 의하여 패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영을 받은 이 사람이 매우 긴장한 일을 보고하려 하오는데 주군께서는 적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오직 재난이 임박할까 두렵습니다. 마침내 문공이 그를 만났다. 그는 여승과 극의 등의 밀모를 문공에게 구하였다. 문공은 여승과 극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무리는 매우 많았다. 또 문공은 즉위할 때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두려워 변복을 하고 무행하여 왕성에 도착해서 몰래 진문공을 만났다. 이때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다. 여승과 극의 등은 과연 반란을 일으켜 궁성을 불러싸았으나 문공을 찾지 못하였다. 문공의 호위군들은 그들을 격퇴했다. 여승과 극의 등이 군대를 이끌고 도달하자 진문공이 여승과 극의 등을 위하여 황하강에서 그들을 죽였다. 진나라가 평정을 회복하자 문공은 다시 황구하였다. 그해 여름에 마침내 문공은 진나라에 가서 부인을 맞아들인데 진문공이 문공의 시집보낸 딸은 마침내 정식 부인이 되었다. 진나라는 3,000명을 보내어 문공을 경호하고 진나라의 반란을 방비하였다. 한식의 유래. 그런데 이때 문공 행사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바로 이제까지 문공과 생사가 보락을 같이 했던 계자추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 것이었다. 계자추도 공록을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록 또한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계자추가 말했다. 헌공의 아들이 9인데 지금은 주군만이 살아계실 뿐이다. 해공과 회공은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공로에서는 그를 버렸다. 그러나 하늘은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반드시 주인이 있어 제사를 주관하게 될 것이니 지금의 주군이 아니시면 누구이겠는가. 실로 하늘에서 그분의 길을 여셨는데 몇몇 사람이 자신이 공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둑이 한다면 황차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공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라고 분류하는가. 신하들이 그들의 죄를 듣고 주군께서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상을 내려 상하가 서로 속이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어찌하여 가서 구하지 않느냐. 죽은 다음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계자추는 더욱이 그들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하물며 이미 원망하는 말을 했으니 그들의 복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 말하자 어머니는 그래도 그들로 하여금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며 권하였다. 그러자 계자추는 말이란 사람이 꾸미는 것일 뿐 사람이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고 무엇 때문에 꾸미겠습니까? 꾸미는 것은 현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어머니는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와 함께 언론하겠다. 라고 했다. 그 뒤 죽을 때까지 그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이것으로 글을 길을 마치겠습니다.